증거 능력과 관련하여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형소법 308조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법이냐, 경미한 위법이냐로 나뉩니다. 중대한 위법이냐, 경미한 위법이냐에 따라서 그 증거가 종국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느냐, 인정되느냐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위법이냐, 경미한 위법이냐를 구분을 하셔야겠죠. 먼저 중대한 위법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냐?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을 중대한 위법의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 차, 휴, 임. 자, 하나씩 보시죠. 먼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경우로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각주를 보시죠. 도로교통법 위반죄 음주운전입니다. 그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 시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그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 없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혈액을 채취했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라는 것이고요. 중대한 위법이라는 거죠. 또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경우로 적정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형소법 효력 규정에 위반하여도 중대한 위법입니다. 예를 들면 선서 능력이 있는데 선서 없이 증인신문을 한 경우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진술의 임의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백의 경우에는 309조에서 자백 외 진술의 경우에는 3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진술의 임의성 문제는 뒤에서 목차를 따로 뺐습니다. 보시죠. 넘어가 보시죠. 자, 진술의 임의성 자백 배제 법칙입니다. 309조. 자, 법 조문을 보시죠. 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 후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자백 외 진술 317조죠. 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309조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교재를 보시죠. 자백 진술 309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되 317조 자백 외 진술도 309조 임의성의 문제에 준하여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백 배제 법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9조 헌법에도 근거가 있죠. 자,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게 하는 사유가 있고 자백이 있다.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자백의 임의성이 없겠죠. 자백의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이 있다. 증거능력 배제될 것입니다. 자, 그 사유부터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된다라고 보겠죠. 경찰에서 약 15일간 위법한 장기구금 상태 하의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하며 뒤이은 검찰 자백도 부당한 장기구금에 의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된 것이라 의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판례. 자백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이라 인정되지 않는 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에 된 자백을 임의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백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근거가 강요, 위계,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이어서 자백을 했다라면 그 자백의 임의성은 없겠지만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발견되어서 자백을 했다라면 그 자백에는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제 판례도 잘 알아두시고 그와 같은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자백이 309조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을 가진다 할 것이나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과 그 사유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 부존재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판례도 잘 알아두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그래서 자백에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이 있다. 증거 능력 배제되겠죠? 동그라미 3번. 309조, 317조 취지는 즉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취지는 임의성 없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각 줄을 보시죠. 309조와 달리 317조는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317조 자백 외의 진술 역시 임의성에 의심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올라오셔서 임의성 없는 의심 있는 경우를 포함한 그 자백 외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오판의 소지가 있으며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자백 또는 자백의 진술을 얻기 위한 피의자 또는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309조, 317조 취지는요. 따라서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 능력 없으며 탄핵 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는 거죠. 진술의 임의성의 문제는 308조의 2 위수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자, 다시 그림으로 올라오시죠. 그래서 영, 차, 효, 임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으로 그 증거는 내려오시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즉 308조 2에 따라서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먼저 각 줄을 보시죠. 즉 증거 수집에 대한 모든 위법이 위수증 308조 2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만 308조의 2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된다라는 거죠. 모든 위법이 아니다. 경미한 위법은 난위입니다. 난위죠. 경미한 위법은 308조 2로 가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런데 중대한 위법으로 수집한 1차 증거가 있고 적법하게 수집한 2차 증거가 있다.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면 독수과실론, 즉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라는 독수과실론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2차 증거 역시 위수증 308조 2에 따라서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308조 2에 대해서 보시죠.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된다. 증거 능력 없고 증거 동의도 안 된다.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기관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독수과실론이라는 거죠. 형소법상 증거 동의는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소송 관계인에게 증거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위수증은 처음부터 증거 동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 바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308조의 2에 해당하면 영원히 증거의 세계에서 추방되는 줄 알았는데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판례의 문구들을 잘 숙지를 해 두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압수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소법이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획일적으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각주를 보시죠.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되었다는 절차상 결함은 있지만 이와 같은 결함은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코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경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판례의 내용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08조의 이 예외적인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의 내용을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올라가셔서요. 자, 각주를 보시죠. 적법하게 수집한 2차 증거도 1차 증거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독수과실론에 따라서 위수증이 되는데 각주를 보시면 범행 현장에서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후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했더라도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은 이 지문 채취가 2차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대상물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문 채취는 적법 독수과실론이 적용되는 그 2차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고요.
그런데 그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라면 오염이 1차 증거의 오염이 순화되었다. 불가피하게 발견된 경우다. 2차 증거가 오염 없이 독립된 근원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다. 1차 증거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면 독수과실론이 적용되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겠죠? 동그라미 2번.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한 구속 중 위법하죠. 거기서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 증거는 위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 신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아 그 이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그라미 1번 구속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후 청구를 통해 구속집행 절차의 위법성만 다투었을 뿐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 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변호인과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동그라미 3번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 판례.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자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죠. 그 이후에 동그라미 1번 40여일이 지난 후 동그라미 2번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동그라미 3번 임의로 이루어진 자백은 유죄 인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1차 증거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백했다. 그러면 독수과실론은 예외로서 즉 1차 증거의 오염이 순화되었다라는 거죠. 2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변자입니다. 시변자 순. 강제 연행되어 실시한 1차 체뇨 이후 위법한 1차 체뇨예요.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2차 체뇨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염이 순화된 거죠. 2차 체뇨에 의한 소변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요. 다시 올라오시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희석되는 경우, 단절되는 경우를 순발독입니다. 순발독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된다. 따라서 적법하게 수집한 2차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중대한 위법의 경우를 살펴보셨는데요. 자, 경미한 위법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조서기재 방식의 위반 등인 거예요. 312조 형소법 312조상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고 조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각 줄을 보시죠. 본래 동적법한 절차와 방식, 즉 형소법 312조에서 얘기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는 것은 조서 기재 자체의 방식 문제뿐만 아니라 조서 작성과 관련된 진술 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기본적 인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미한 위법이란 그 중에서 헌법, 형소법 효력 규정 등 기본적 인권 보장과 관련 없는 단순한 조서 기재 방식의 위반 등만을 칭합니다. 즉, 진술 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등을 보장치 않는다면 중대한 위법으로 312조 위반인 동시에 308조 위수증에 해당되어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죠. 증거동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단순한 조서 작성 방식의 위반이라면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 경미한 위법으로 312조 위반에 그칩니다. 308조 이 위수증에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대한 위법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올라가 보시죠. 일단 경미한 위법도 위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형소법 244조 3 2항 규정 방식에 위반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소법 312조 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는 바 증거 능력이 없다. 자, 판례에서 308조의 2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312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위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경미한 위법도 위법이니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수사기관이 그 조사 과정을 기록치 않아 244조의 3항 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 판례의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308조 2에 따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308조 2 얘기가 없어요. 경미한 위법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지만 중요한 건 경미한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 동의로서 법정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위수 중 308조 2에 해당하면 증거 동의 불가능합니다. 증거 동의로서도 법정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위법과 중대한 위법을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경미한 위법은 증거 동의로서 법정에 들여올 수 있다. 자, 잘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각 줄을 보시죠. 사인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바, 법원은 효과적 형사소추,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즉 증거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비교 형량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침해 경위나 내용 등을 포함해서요. 그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 정도, 범죄의 경중, 성격, 증거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것. 비교 형량해서 사익, 즉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라면 위수중으로 보아서 증거 능력 없다라는 거죠. 법정에 들여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1공도 1224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권한 없이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워낙 중대한 범죄이고 또한 이 사안에서 증거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이 우월하다고 보고 그 권한 없이 수집된 전자우편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자, 08도 3990 판결은 간통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거 침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실제로 피해자가 주거가 종료된 다음에 주거 침입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주거 침입해서 침대, 시트 등을 수집한 경우인데 그래서 피해자가 주거가 종료된 다음에 이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이니 공익이 더 우월하다고 본 거죠. 따라서 그 수집한 침대, 시트 등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사, 해, 보, 필, 범, 동,
사해, 보필, 범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 형량해야 한다라는 것. 자, 지금까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